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예, 주간 추세 예측 시간입니다. 8월 2주차 토요일은 8월 10일이죠. 예, 일요일은 이제 8월 10일입니다. 먼저 지난주 예측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요. 토요일 날은 1382 많이 나왔어요, 한것으로. 그러나 이제 일요일 날은 이제 1번이 거의 안 나왔네요. 11번도 1번인데요. 하여튼 안 떠. 11번까지 쳐도 안 나왔습니다. 10번도 강력했는데 덜 나오고 9번은 많이 나왔습니다. 9번은 한 5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쌍승 4순위가 이번에 완전히 히트 쳤습니다. 이건 4개 정도 나왔는데요. 평균 배당이 9.0입니다. 9.0 정도 돼요. 단승식 네 번째 순위의 그 평균 배당률을 잠깐 열어볼까요? 그러면은 EXP리스 어디냐? EXP리스 여기 있습니다. 단승식 입상률 배당, 그죠? 1, 2, 3, 4. 네 번째는 평균 배당이 9.02로 나와 있습니다. 입상률은 8.54. 그래서 이제 기대값은 이제 77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진다 이거죠. 80의 기본 법정 환급률이 맞춰져 있는데 법정 환급률의 3% 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4번이나 나왔으니까 49, 36 아닙니까? 4를 곱하면 49, 36인데 전부 베팅하게 되면 15경주에 12경주를 더하면 27개 경주예요. 하나씩 전부 다 베팅을 했다 그러면 27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만 원씩. 근데 나온 거는 얼마예요? 36만 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환급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보면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36 나누기 27. 그러면 이제 환급률이 이제 이거 무적정 4순위로 따라서 했을 때 133%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노말, 그러니까 보통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기록 방식, 경주력을 분석하고 마방의 승부, 의진이, 조견이, 상태니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그 패러다임 1이라고 그러면 패러다임 노말 방식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인기도 추세 예측으로다가 이제 예측을 하는 패러다임 2,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뉴 패러다임인데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접근해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항상 4순위가 아니라 그런 추세를 읽어서 이번에 트렌드 플러스에 해당하느냐 마이너스에 해당하느냐, 플러스는 이제 잘 나오는 거, 마이너스는 잘 안 나와서 터닝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발생률이 이게 이제 5%가 넘으면 그 주에 뭐냐 다 사도 됩니다. 그러나 5% 이제 이하의 그 고배당은 이제 저인기도죠. 인기도가 낮은데 이제 고배당을 했는데 그거는 발생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몰려서 안 나올 때는 한 2번 정도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2번 정도 공략을 하고, 이런 경우는 2번이 아니라 4번, 5번 해서 그 주에 전부 다 배팅을 한다. 나올 때까지 전부 다 나와서도 2번 나와도 또 한다 이게. 다른 거는 2번 나오고 끝인다 이게. 여기서 배팅도 끝인다. 발생 확률이 적기 때문에 발생 확률이 높은 거는 보통 5% 이상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루 종일 그 다음 주까지 다 배팅을 한다. 그 추세는 주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승 4순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고배당은 5번, 5의 10인데 이게 지금 요즘에 추세가 확 변하기 때문에 추적하면 도망가고 그런 역할이 됐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이 3번 쪽으로 나오고 1순위, 11순위, 21순위 이게 인기도고요. 이게 마번 3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삼각형이 있고, 27날은 이제 8번 1번으로 들었어요. 8번 1번 11번. 그 다음에 인기도는 9위, 5위, 1위. 5위자가 여기 하나 있는데 5위가 이제 여기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나 11번하고 1번 쪽으로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순위보다도 11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는 여기서 마치고
이번 주의 예승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운수를 알아보면 토요일날은 391이에요. 그럼 이 391은 지난번에 뭐 10년치 또 20년치 30년치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치 뽑은 것도 391이 나오고 20년치도 뽑으면 391이 나오고 그 다음에도 391이 나온다. 그거 391, 3이 나온가를 일단 알아봅시다. 이거 첫 번째 거. 자, KRJ, K를 열어봤습니다. 자, 이거를 열어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값수일부터 쭉 이게 720개예요. 패턴의 가지수가 720개인데 여기 K는 이제 이 숫자를 계량화하는 이 숫자로다가 모든 걸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추리 방법, 계산은 이미 알파고가 증명을 했지만은 이 컴퓨터가 훨씬 우수하다. 이제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도 전부 다 컴퓨터가 대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 컴퓨터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지적 수준, 추리 방법, 계산, 정확성 이와 같은 것들 모두 앞섰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때
어느 마가 세냐, 어떤 말이 세냐, 어떤 포인트로 공략해야 이기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뭐 이렇게 감으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컴퓨터에게 맡겨서 컴퓨터를 여기 정밀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 분석법이에요. 이런 방법도 모르면서 데이터 이름만 갖고 하는 사람들 사이비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이제 사이비가 있긴 있는데, 그런 사이비만 제외하고는 데이터 분석은 아주 정확합니다. 믿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인가를 확인을 하고,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가 어떻게 뽑았는가, 그것을 신뢰할 수준이 어떠다 보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수는 그냥 역학적으로 볼 때 얼마, 이런 식이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은 것이 얼마입니까? 이게 경진이 일요일이고요. 토요일 거만 봅시다. 토요일 거만 보면은 김요일, 그 다음에 신이래요. 이게 지금 신월이에요. 신월. 신월로 바뀌었죠. 이렇게 보면 만세력을 보면은 이렇게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세력이죠. 만세력에서 이걸 눌러보면은 입주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입주 전에는 미월이었어요. 그러나 입주서부터는 뭐냐? 신월입니다. 신월. 그리고 이날이 토요일 아닙니까? 신월 김요일이에요. 그럼 신월 김요일을 찾는 겁니다. 신월 김요일의 720개 중에서 신월 김요일에 해당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4개의 분포로다가 4개의 그 배당을 예측합니다. 4개의 그 알고리즘, 4개의 패턴으로다 배당을 예측을 합니다. 배당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 순위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1순위부터 60순위까지 있습니다. 그럼 1순위부터 60순위까지 볼 때 얘는 55, 56순위, 60순위는 꼴찌예요. 그래서 배당이 1순위가 제일 높은 거고 60순위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면 김요일은 이 예측한 그 결과 꼴찌에서 약간 4등, 꼴찌에서 4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꼴찌에서 30등이면 이거 중간이죠. 60등에서 30등이니까 중간에 나온 게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100등 중에서 43% 등수예요. 100분이 등수예요. 이거는 요 세 번째 있는 것만 이제 100분이 등수고, 나머지는 다 60분이 등수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볼 때 여기만 조금 중간, 여기도 좀 중간인데 이 두 개는 완전히 하위다. 그러면 중하위 배당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복승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배당을. 그래서 터지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 휴장 직후에는 터진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간혹가다 이제 고배당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저배당 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이날은 안 그래요. 1등이죠. 1등.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1등입니다. 1등이 두 개가 있어요. 경진일은 아주 터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토요일 날 김요일은 터질 가능성이 아주 낮다. 저배당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배당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것은 4개의 마법 예측입니다. 행운수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를 풀어본 거예요. 이거 아주 평범한 것은 60개로 뽑으면은 1번이라는 게 나왔고요. 요것은 이제 9번이라는 게 나왔어요. 얘는 3번이 나왔고, 이런 방법으로 뽑은 4개의 패턴 방법으로 4개 종류로 뽑았는데 얘도 또 3번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내용을 전부 풀어봅니다. TJX는 제일 평균 편차가 큰 게 최대값이 7%를 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어떤 번호가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해당 번호, 최대값에 해당하는 번호고요. 요거는 최대값 퍼센트입니다. 최대값 정도 크기. 그래서 7%가 많다, 더 많다, 평균보다. 3번이라는 놈이. 그럼 그걸 알아봅시다. 그걸 쫙 풀어서 1번서부터 12번까지인데, 원래 이제 12번, 11번은 안 쳐집니다. 10번까지 연결돼서 10번까지. 11, 12번은 이제 제외하고 해서 쭉 알아보면 1번이 플러스 3, 2번이 플러스 2, 3번이 플러스 7. 그래서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 플러스 7로 이렇게 요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운수에서 3번이 우위를 점하는 거죠. 3번이 제일 첫 번째 바다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큽니까? 4번, 5번, 6번은 잘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5로 되어 있고요. 8번 이런 거 잘 안 나오고요. 근데 7번이 플러스 2예요. 근데 2번도 플러스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을까? 예전에는 어땠을까 봅니다. 예전에도 3번이었어요. 그럼 3번은 진짜구나. 그런데 9번은 어떠냐? 9번 플러스 4니까 이거는 9번이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게 9 플러스 4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보통 이 보면 9번이 이렇게 낮잖아요. 낮아. 근데 여기는 이 동네에는 상당히 9번이 높고요. 김효인 같은 데는. 그러면 이거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1로 예측을 한 거예요. 자, 맞지 않습니까? 391. 예. 그런 식으로 이 행운수를 뽑은 거예요. 이게 대충 뽑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요일은 그렇게 뽑아서는 3, 4, 7이에요. 그리고 요주의 기수는 이제 어른이, 그 다음에 요주의 기수 일요일 날은 이제 세영이하고 동국이 됐어요. 이러고 요주의 기수는 간략하게 소개되면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기수 개수 때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데이터로다가 비교를 해서 다 뽑게 되는 거고요. 예, 이게 무슨 뭐 밑에 뭐 간지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토요일 날은 이제 어른이가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세영이하고 동국이가 맞습니다. 이건 통계를 기반하는 거예요. 예, 이날은 무슨 뭐 사주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날 잘 성적이 좋았다 하면은 예, 그 김요일 날, 그 다음에 김요일에 그 신월, 예, 이때 성적이 좋은 거예요. 어른이가. 그래서 뽑힌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그게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주먹구구시로 상상에 의해서 감성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감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이 경마 예상하는 사람 감으로 다 예상하는 사람이 많죠. 자기 감을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감을 사라? 감으로 나온 번호를 사라? 그래서 그거 팔아먹는 예상가도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내 감으로 이걸 찍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 막권을 정보를 사라, 이렇게 예상을 우리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예상가들이. 예, 그럼 다 감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감으로 해서는 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일별로다가 뽑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베팅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고배당, 요것은 주간 단위로 예측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트렌드 마이너스가 없어요. 트렌드 플러스는 얘기 드렸잖아요. 6위, 2위. 예. 그 다음에 고배당은 뒤에 11위, 11위, 마벌은 이제 7, 4, 3 이런 식으로 갈수록 이제 좀 신빙도가 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 단성식하고 복성식 이게 강해요. 그래서 6위하고 2위. 6위는 이번 주에 두 개만 맞춰도 상당히 6위가 배당이 높기 때문에 두 개만 맞춰도 이기는 겁니다. 두 번 정도만 추적하고 그 이상으로는 배팅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까지 나오면. 복승식 2위는 다릅니다. 2위하고 4위까지 이런 거는 두 번이 아니라 4번, 10번도 다 배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 6위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발생 확률이 5% 이하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거기 때문에. 확률 볼까요? 아까 들여다본 EXP의 6위, 인기 6위는 발생 확률이 4.34%예요. 4.34%. 예, 그렇기 때문에 5% 이하잖아요. 이럴 때는 노리는 걸 2개 이상은 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2번이고 4번이고 그 주마다 계속 끊질 않고 2개 이상 나와도 계속 노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이 트렌드 마이너스 쪽이 없어요. 마이너스 쪽이 없는데 굳이 있다면은 12번째 인기도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12번째 인기도가 뭐 12마리 뜰 때만 나오는 거니까 그건 뭐 하루에 한두 경주 나오는데, 그 하여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여지, 복병의 가능성이 있다면 찍어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3등을 할 것이다. 3등 쪽에다 놓고 한다면은 이 삼쌍승에도 맞춰 먹을 수 있어요. 복승으로 내가 1, 2번을 골랐다. 그리고 12번째, 12번째 축이다. 그러면 삼쌍승으로 1, 2, 12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불안하면 2, 1, 12 번호를 1번, 1, 2번을 내가 복승으로 찾았다 했을 때 삼쌍은 배팅은 공짜로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팅이 뽑은 배팅 포인트 12번째가 이 삼복축에 유리하다라는 글을 본 사람은 1, 2의 복승을 10만원에서 10배짜리를 얼마를 먹었느냐, 100만원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파이팅 이 내용을 본 사람은 거기에 10만원을 더 투자해서, 아니면은 만원을 더 투자하든가 해가지고 이 배당이, 이거는 10배가 아니에요. 얼마나 되냐면 4,500배가 나와요. 12번째 인기도가 거기 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공짜로 4천만원 400배짜리를 10만원으로 베팅했다고 합시다. 이거 단방이니까요. 예. 단방, 두 방이죠. 두 방. 그러면 10만원을 두 방이죠. 왜냐면 1, 2, 12, 2, 1, 12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3쌍을 맞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쌍승하고 3복승식은요, 멍청한 사람, 바보인 사람, 평균 이하인 사람에게는 불리한 승식입니다. 예,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똑똑한 사람, 뭔가 자신 있고 1, 2, 3 순위까지 짜릿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어드밴티지예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삼성승 삼복승으로 해서 내가 손해볼 게 없어요. 배팅 안 하면 되니까. 배팅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1, 2등을 해가지고 배당을 높은 것을 한 번도 맞춰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변별력이 생겼다. 능력 있는 사람은 삼쌍으로 좋은 배당, 큰 배당, 고배당을 맞춰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 이걸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건 무슨 뭐 감성팔이로 해서 감으로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승이 그만큼 메리트 있는 승식이라는 거예요. 예, 삼복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약간 덜하죠. 삼쌍승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예, 파이팅은요, 예, 삼쌍승을 주로 95% 이상 베팅을 합니다. 다른 거는 이제 복승은 전혀 거의 안 해요. 예, 쌍승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쌍승하고 삼복승은 한 5% 정도, 합해서 5%예요. 나머지는 전부 삼쌍승으로만 베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삼쌍승 베팅할 때 어느 정도 7,000배, 그 다음에 수만 배짜리도 이게 한순간에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다른 사람이 100번 노려서 한 번도 못 맞히지 않습니까? 100번 노려서 한 번이라도 맞히면은 지금까지 1000번 노려서 한 사람보다도 이겨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번에 한 번. 배당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이. 왜냐? 다니엘 커너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과잉평가되고 저평가된 부분, 예? 저평가를 한 거예요. 너무나. 저 배당이 500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5000배가 나오고 배 1000배가 나왔어요. 1000배 또는 5000배가 나온 거예요. 공짜로 얼마나 많은 2배 내지 10배를 더 공짜로 얻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랬어요.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을 제대로 만들더는 내지 못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 베팅을 안 해요, 사람들이. 예, 베팅을 해도 다 베팅을 한 거 하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승을 잡았다. 그럼 복승을 놓고 전부 다, 아니 쌍승을 잡았다고 합시다. 1, 2번을 쌍승으로 잡았어요. 그럼 쌍승만 베팅하는 사람보다도 쌍승에다가 거기다 꼬리를 다 붙여서 12마리에서 이제 2마리를 빼야 되니까, 왜냐면 쌍승으로 2마리 빼온 건 나머지는 10마리 아닙니까? 그 10마리를 다 10구멍을 베팅을 하게 되면 훨씬 이익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베팅을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유리하나. 항상 거꾸로 사는 게 더 유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인기마보다 비인기마가 더 유리한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비인기마에 집착을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 경마, 다른 경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경마의 그 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기마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고 너무 과중이 돼서 과잉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승 거꾸로, 그러니까 1, 2번 100개를 보승을 사는 것보다 거꾸로 그냥 무조건 사면 좋아요. 10배 이상, 20배 이상. 20배 이상일 때는 거꾸로 사는 게 좋다. 거꾸로 사면 15%의 이익이, 공짜 이익이 생겨요. 이 말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모르는 사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제가 아직까지도 보면 복승하고 쌍승하고 삼복승 삼쌍승 비율이 아직 복승이 훨씬 높아요. 점유율이 높아요. 그거보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복승은 한 20%대, 쌍승은 15% 이상, 삼쌍승은 거의 30%, 삼복승은 40% 이 정도로 해서
비율이 점유율이 훨씬 삼복 삼상 쌍승이 높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얼마 있다가 될 겁니다. 근데 다 그렇게 알면은 또 도루묵이 되니까요. 그 전에 빼먹어야 돼요. 예. 남들이 안 할 때 빼먹어야 돼요. 전부 다 알려지면, 정보가 알려지면요. 예.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게 페리미출 제도예요. 예. 자기만이 알고 있어요.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공유되는 순간 다 물거품이 되니까요. 예, 그런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유됐다면 딴 거를 또 공유되지 않은 쪽을 발굴해서 또 가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요. 예, 배팅 포인트가 이게 이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는 이제 6위. 근데 시즌 고배당 추세는 이게 지금 계속 쫓아가면 도망가고 쫓아가면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게 걸릴 거예요. 이번에는 10번째 11번째 인기들을 3복축으로 늘라. 요번에 이거에 걸릴 겁니다. 이게 틀림없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이 첫 번째 쫓아가면 이제 5번째가 나오고 5번째 쫓아가니까 또 첫 번째가 나오고 막 오리무중으로 막 도망가는데요. 예, 시즌 고배당 이게 지금 추세가 형성이 되려면 2개, 3개, 2개, 3개 이상 돼야 돼요. 그런 2개, 3개 이상 되면 지금 2개짜리를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될 겁니다. 2번 피했으니까 이번에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11번째 인기도를 3복축으로 노려라. 요거 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배당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10번째, 11번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이번에 시장 전후 목병마 대박을 한번 노려보시고 대박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